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66회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승무패가 또 들어왔습니다. 주중 경기로 들어왔는데 경기가 아직 안 끝난 팀들이 있죠. 그래서 내일이 또 마감이에요. 내일이 마감이라서 오늘 공유를 드려야 하고 또 10시에 또 국가대표 경기가 있고 저도 또 약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1차전에서는 4등에 적중이 됐지만 지금 2차전에서는 지금 11경기 중에 7경기가 맞춘 상황이라서 등수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들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주중에 있는 경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콰도르 대 이제 세네갈의 경기고요.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게 지금 마지막 경기죠.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라서 이 조의 그 순위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와 세네갈 1승 1무, 세네갈은 1승 1패로 지금 2위와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사실상 카타르는 탈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이긴 합니다. 지금 두 팀의 경기력과 전체적인 이 스쿼드를 봤었을 때는 에콰도르가 훨씬 더 좋아요.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좋고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버를 가져간다면 어느 언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금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되는 이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웨일스 대 잉글랜드의 경기고요. 웨일스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웨일즈는 지금 1무 1패로 이란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탈락에 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1승 1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조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 승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일스가 만약에 동기부여가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무승부의 이변도 고려해봤을 법한데 잉글랜드가 지금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고 웨일즈도 동기부여가 높다면 두 팀 다 공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다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면 웨일즈가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잉글랜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을 때 잉글랜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최종과 독식 모두 웨일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이란 대 미국의 경기고요. 이란은 2위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패배는 없지만 2무를 하면서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웨일즈와의 경기 때 이제 승리를 했죠. 어쨌든 뭐 퇴장의 변수도 있었고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승리하면서 미국보다 높은 위치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이란이 지난 경기 웰스 상대로 승리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퇴장의 변수가 있었다라는 점이나 이란은 지금 축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란 내부의 국제 정세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예전에 이란만 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상황들도 그렇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잡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적인 부분들도 뭐 두 팀 다 높긴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경기력이나 스쿼드나 이란의 상황 여러 면모를 봤었을 때 이 경기는 미국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호주 대 덴마크의 경기고요. 호주는 2위에 위치하고 있고 덴마크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티니지를 잡아내면서 이제 승리한 상황인데 어쨌든 프랑스가
지금 상황에서 티니지를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호주와 덴마크와의 2위의 경기일 것 같은데, 2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주가 지난 경기 티니지를 잡아내긴 했었지만 경기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이 덴마크와 스쿼드를 비교했었을 때 덴마크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 입장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할 가능성이 큰 경기라서 완전히 내려앉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요. 호주가 지금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호주가 좀 지키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덴마크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단통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를 가져가 봤고요.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호주 쪽으로 아예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가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호주가 오히려 좀 지키다가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에 좀 질 가능성, 완전한 지금 월드컵 예선이 이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이변을 생각을 해서 호주의 승부 투픽으로 독식에서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티니지 대 프랑스. 이 경기는 좀 간단하긴 합니다. 뭐 프랑스가 지금 뭐 사실은 경기력 두 팀이 비교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최종과 독식 모두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프랑스는 어쨌든 조 1위예요. 지금 뭐 호주가 뭐 승리하더라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가져가도 조 1위고 티니지의 경기력이 지금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외의 무승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사실은 프랑스의 승이긴 한데 저는 로테이션의 여부를 좀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폴란드 대 아르헨티나. 지금 아르헨티나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폴란드는 1승 1무로 1위에 위치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승 1패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멕시코를 잡는다면 지금 두 팀에게 있어서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에게 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멕시코를 이겼을 때 결국에는 폴란드도 지금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두 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가 워낙에 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는 지금 승무패를 가져가는 게 폴란드에 어쨌든 레반도프스키가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메시가 한 방을 만들어내면서 아르헨티나가 지난 경기에 승리를 만들어냈었는데 그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의 아르헨티나의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지우는 쪽이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판단에 승무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기력도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아르헨티나의 승도 좀 끌리긴 하는데 지금 경기력만 대입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 멕시코의 경기고요. 사우디아라비아 3위, 멕시코는 4위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경기 때 모습을 봤었을 때 폴란드 상대로의 모습들 저는 또 이변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력이 괜찮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멕시코의 개인 능력에서는 좀 많이 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벨기에의 경기고요. 지금 크로아티아는 1위에 위치하고 있고 벨기에는 3위에 위치하고 있죠. 모로코가 캐나다를 잡을 가능성도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도 벨기에에게 진다면 사실은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도 좀 캐나다를 제외하고 세 팀의 싸움이 좀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벨기에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벨기에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믿을 만한 모습은 아니긴 한데 크로아티아의 경기력도 저는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쿼드는 어쨌든 벨기에가 좀 앞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면 조금 더 이 공격적인 모습이나 경기력이나 스쿼드의 모습이 더 좋은 벨기에 쪽이 저는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대 모로코의 경기인데요. 9번 경기인데, 저는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계속 패배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로코가 경기력이 저는 더 앞서죠, 캐나다보다. 근데 조금 약간 불안한 게, 오히려 이렇게 약체팀을 만나서,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을 만나서 과연 모로코가 본래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이 모로코 쪽의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게 오히려 좀 낚시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로코 상대로 경기력이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두 팀의 동기부여를 봤었을 때 사실 캐나다의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승리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로코 또한 승리하게 됐었을 때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일 것 같아서 투픽이라면 저는 독식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일본 대 스페인의 경기고요. 이 경기가 좀 죽음의 조라서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인은 1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은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이 지난 경기 스페인 상대로 비겼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는 잡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승점 4점이 될 텐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 1위에 굳히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큰데 오히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독일이 일본에게 졌었던 그런 상황을 대입해서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가나 대 우루과이 경기고요. 지금 가나가 4위, 우루과이가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한국이 가나 상대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우루과이 상대로는 가나가 저는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 스타일상, 중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가나 상대로 밀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동기부여나 경기력이나 모두 우루과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나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 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요. 오늘 우루과이 상대로 포르투갈이 승리하게 되면 조금은 우리 한국과의 경기 때 소극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큰데 우루과이가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루과이와의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루과이와 비기게 된다면 이 포르투갈이 1승 1무 상태라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이 무승부도 좀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이제 김민재가 굳건하다라는 모습들이나 우루과이전에서의 경기력이 좋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가나 상대로 포르투갈도 고전했었던 부분들이나 포르투갈이 호날두가 있을 때 오히려 저는 경기력이 조금 더 좋지 않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날두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지금의 호날두라면 한국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욕심과 애국심으로 최종에서 단통 패를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얄짤 없이 경기력대로 한국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대 스위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 비겼나요? 지금 제가 아까 3대1까지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무승부 지금 따라잡았네요. 카메룬이.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뭐 세르비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르비아가 만만한 팀은 아닌데 지금 스위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저는 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 저는 세르비아가 카메룬을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게 된다면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스위스는 브라질 상대로 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카메룬 대 브라질인데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경기에서 브라질이 스위스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2승이라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좋고 카메룬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카메룬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